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패럴렉스 박스의 오프셋 값을 구해오고 있죠. 오프셋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 오프셋 값이라는 건 해당 위치가 브라우저 상단과 이 레프트 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출력이 되어 있느냐, 그 위치 값을 구해올 수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럴렉스의 오프셋 값을 오프셋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있고요. 이렇게 변수를 하나 구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를 붙여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xp와 yp라는 두 개의 변수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구해주고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현재 이 패럴렉스 요소가 있죠? 이 요소 내부에서의 마우스 좌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체 윈도우 브라우저 내부에서 마우스 위치 빼기,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 오프셋 값 있죠? 상자의 왼쪽 오프셋 값, 그 값을 xp라는 값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직접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현재 마우스가 이 부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박스 내부에서 마우스 좌표를 구한다고 했으니까요. 마우스가 여기 있으면 이 거리를 y값을 구해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구해오려면 이 전체 페이지의 마우스 좌표에서 이 내용을 빼주면 이 거리가 나오겠죠? 자, 그 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y 부분 그리고 x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럴렉스 요소 내부에서의 마우스 XY 좌표값, 그 부분을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그 아래에다가는 또 이러한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변수가 많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패럴렉스 요소를 100%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마우스는 이 요소에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구해주는 식입니다. 이 내용을 100%로 봤을 때 마우스가 정 가운데 있다면 여기는 50%가 되겠고요. 한 3분의 1 지점에 있다면 뭐 한 33% 정도가 되겠죠? 그런 값을 구해주는 게 바로 여기서의 x% 그리고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매스 라운드 참 많이 봤죠? 소수점을 정수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마우스 위치의 비율 값을 가져오려면 현재 마우스가 위치한 이 값에서 이 전체적인 비율이 될 이 값을 나눠주신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지금 위치한 이 마우스 위치의 그 상대적인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수학적인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마우스 위치에서 패럴렉스 요소의 넓이 값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고 있죠. 자, y 요소는 반대로 현재 y 좌표에서 패럴렉스 박스의 높이 값을 나눈 다음에 또 곱하기 100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각각 x와 y 위치에 대한 비율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박스 내부에서의 마우스 좌표 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패럴렉스 박스를 상대적으로 한 마우스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꾸며주신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이러한 이치문을 적용시켜주게 됩니다. 자, 패럴렉스 내부의 자식 요소로서 이미지 요소가 총 3개가 있었죠. 그 각각의 이미지 요소에 대해서 이치문을 적용시켜주게 되는 거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는 총 3개가 존재하니까 이 이치문 역시 3번이 돌겠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이 내용이 모두 적용이 되고,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적용이 되고, 세 번째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치문을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디퍼런트의 약자를 딴 이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스의 넓이값 빼기 그 해당 이미지의 넓이 값을 구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적용된 총 3개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 패럴렉스 박스의 크기가 커요. 즉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까 이 부분의 내용은 모두 음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 현재는 숨겨져 있지만 오른쪽과 이 아래쪽으로 남는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값을 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또 하나를 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이러한 식을 하나 더 붙여 넣어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당 이미지의 레프트 값과 탑 값을 여기서 구한 값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해당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미지가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값과 탑 값으로 줄 수 있는 최대의 값은 이렇게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숨겨져 있는 그 여분의 이미지 값이 되겠습니다. 이 남는 이미지 있죠? 그 값을 넘어버리게 되면 쭉 더 많이 올라오게 되므로 아래쪽 이미지가 잘리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미지의 아래쪽으로 이만큼의 여분의 이미지가 더 있어요.
즉 오버플로우 히든 값으로 숨겨진 이미지 값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우리가 탑 값을 이만큼의 값이 아닌 그것보다 더 크게 이만큼을 줘버린다면 이미지 여기 아래가 잘려버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의 여분의 이미지 값을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와 탑 값으로 줄 수 있는 최대의 값을 바로 이 different x와 different y에다가 저장을 시켜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myx, myy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미지가 움직이게 될 그런 픽셀 값을 지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레프트 값과 탑 값으로 인해서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여분 값에다가 현재 마우스 위치의 소수점 값을 곱하게 되면 그 여분 이미지 값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값을 구해올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분의 값이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분의 값이 이 탑 값으로 줄 수 있는 최대의 값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 내부, 패럴렉스 박스 내부에서 마우스의 위치 값이 여기 50%의 위치, 즉 0.5의 위치에 있다면 이 아래 이 여분의 값 있죠? 여분의 값에서 0.5에 있는 위치, 이 반만큼이 되겠죠. 그 반만큼에 대해서만 탑 값으로 적용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즉 마우스의 위치 값과 이미지의 여분 값, 이 값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구해진 값을 아래에서 애니메이트 함수로서 이렇게 불러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경우에는 속도 값을 0.05초로 지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징 효과도 구현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true로 설정되면 해당 애니메이션이 순서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false 값으로 주게 되면 이 내용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내용을 만들어준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세로 고침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마우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각각의 이미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비율도 달라지므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딱히 이 세 개의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각각 다르게 애니메이션을 준 부분은 아니고요. 이 세 개의 애니메이션이 서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패럴렉스라는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개념이 좀 잡히셨으면 합니다. 자, 지난번 실습에 이어서 이번 실습에서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롤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패럴렉스 효과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 파일은 jQuery 14번 파일이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실습해볼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깔끔하게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런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뭔가 좀 패럴렉스 효과가 구현되는 거 느끼실 수 있죠? 이쪽 구름 보시면 확실해지죠? 자, 이렇게 스크롤과 함께 구현된 패럴렉스 효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디 내부에다가는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래퍼라는 요소에 감싸져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출력될 이 내비게이션 요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HTML5 요소의 내비 섹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 내부에 이렇게 각가지 li 요소와 ul 요소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출력될 이러한 컨텐트 내용들 있죠. 이런 메뉴 4번까지의 컨텐트 내용들은 이렇게 각각 아티클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아티클 헤더 이러한 HTML5 요소가 사용되었고요. 자, 이런 부분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BG3, BG2, BG1 이렇게 해서 3개의 div를 만들고 있고요. 그 내부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될 이런 이미지 요소들 있죠?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저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냥 제가 간단히 포토샵 작업으로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이러한 이미지라는 폴더에 넣어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첨부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실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하신 다음에 삽입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BG3이라는 요소에는 이 ALT 속성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오른쪽 달 부분 있죠? 그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4개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크기가 다른 구름 이미지 그런 부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마 출력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쭉 아티클들이 총 4개가 나열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각각 지정해준 이런 이미지들이 나열되고 있죠. 자, 이렇게 꾸며진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바디 부분에 컬러라든가 높이 값을 4000픽셀만큼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스크롤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높이를 굉장히 크게 주고 있고요. 바디 다음으로 존재하는 이 내비 있죠. 내비 요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CSS 적용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마우스를 스크롤해도 그 자리에 딱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지션 값을 픽스로 지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들보다는 항상 위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Z인덱스 값을 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 레디어스 값을 주고 있는 것까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선 여기 존재하는 액티브라는 클래스 값이 있죠? 자, 이건 찾아보시면 어디에도 클래스 값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나중에 jQuery 코드의 add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추가해 줄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정한 내비 값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하얀 4개의 동그라미가 나타났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의 이 컨텐트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트라는 div 내부에 각각의 4개의 아티클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이 내비가 아닌 컨텐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많이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미지보다 위쪽으로 상위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Z인덱스 값을 90만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아티클 값 있죠?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400픽셀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컬러 값 같은 거는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정된 메뉴 1, 2, 3, 4번의 경우는 이 아티클의 각각의 아이디명입니다. 자, 그 각각 4개에 대한 아티클의 위치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죠. 절대값으로 해서 이렇게 탑값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렇게 여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되는 이 H1 요소 2번이 적용이 됐네요. 이 부분 삭제시켜 주시고 H1 요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아티클인 메뉴 1번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적용이 됐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위치값을 찾아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총 3개의 div로 해서 이미지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코드를 붙여 넣어줬어요. 자,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여러분도 간과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달에 대한 그림 있죠? 그 부분이 묶여져 있는 이 BG 3번 같은 경우에는 Z인덱스를 3으로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구름에 대한 내용, 구름 중에서 큰 구름 있죠? 큰 구름을 지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Z인덱스를 2로 그리고 아래의 작은 구름에 대해서는 Z인덱스 1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각각의 모든 값들은 이렇게 모두 포지션 픽스 값으로 해서 이 오른쪽 내비처럼 판에 박힌 것처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 지정된 이러한 메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재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렇게 지정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스크롤을 해도 움직이지 않죠? 이런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3개의 BG 이미지에 대해서 픽스 값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페이지에 대한 CSS 내용 디자인을 해준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jQuery 코드를 구현해 주겠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스크립트 내부에다가 가장 먼저 이런 식을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왜 붙여 넣어 줬느냐. 이런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을 때 스크롤로 인해서 패럴렉스 효과가 구현되는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 이 오른쪽 스크롤 있죠? 이 스크롤이 움직일 때 이러한 배경이 패럴렉스 효과가 구현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각각의 메뉴와 연결된 내비를 클릭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럴렉스 효과가 구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스크롤하는 거, 이런 윈도우 창에 스크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패럴렉스 효과를 적용해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스크롤이라는 이벤트가 사용되었어요. 이 스크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이 움직일 때마다 발생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윈도우 객체에 이 스크롤 이벤트가 제공되는 겁니다. 윈도우 객체라 함은 이 브라우저 창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브라우저 창 자체에 이렇게 스크롤이 달려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브라우저 창, 즉 이 윈도우 객체에 제공되는 이 스크롤 이벤트 말고도 스크롤이 가능한 어떤 박스, 그런 요소에도 이런 스크롤 이벤트가 제공될 수 있겠죠. 스크롤이 존재하는 모든 요소에는 스크롤 이벤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객체에 스크롤이 발생할 때 이런 2가지의 함수를 실행시켜주게 되는데요. 하나는 패럴렉스 스크롤, 하나는 액티브 내비 이렇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이 패럴렉스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크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3개의 배경이 있었죠. 그 3개의 배경 요소에 입체감을 줄 수 있는 함수 값이고요. 액티브 내비라고 하는 건
이 오른쪽 내비가 있었어요. 그 내비 요소에 액티브 클래스를 적용해주는 함수값입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윈도우에 스크롤이 발생할 때 이렇게 패럴렉스 효과가 구현이 되고 오른쪽 내비 요소가 어떻게든 변화한다는 그런 사실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에 대한 함수는 제가 좀 이따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크롤 이동을 통해서 패럴렉스 효과가 구현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비를 클릭해서 각각의 메뉴로 이동을 함으로써 패럴렉스 효과를 또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그 아래에 이러한 값을 붙여넣어 줄게요. 자, 메뉴 1은 1인데 A 요소에 붙어있는 메뉴 1번 상단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A 요소인데 클래스 값이 메뉴 1번, 2번, 3번, 4번 구현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에다가 클릭 이벤트도 적용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 1번을 클릭하게 되면 우선 A 요소의 기본적인 성격인 링크의 이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return false 값을 가장 먼저 구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1번이 클릭되었을 때 body와 HTML 요소에다가 애니메이션을 구현해주고 있죠.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주는데 어떤 속성을 구현을 해주느냐, 바로 스크롤 탑이라는 속성을 구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스크롤 탑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에 대한 수직 위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졌는데요. 스크롤 탑이 수직 위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 반대로 수평 위치, 즉 좌우의 스크롤을 제어하는 그런 속성은 스크롤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스크롤의 수직 위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애니메이트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값은 1초로 지정해줬고요. 자, 그리고 메뉴 2번에 대한 A 요소를 클릭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트 함수 스크롤 탑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0이 아닌 메뉴 2번에 대한 오프셋 위치를 적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메뉴 2번에 대한 오프셋 상단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스크롤 탑에다가 적용해주게 되면 이 2번을 클릭했을 때 스크롤이 자동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면서 메뉴 2번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메뉴 3번도 똑같이, 그리고 메뉴 4번 역시 똑같이 지정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될 때 패럴렉스 효과 역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콜백 함수로서 패럴렉스 스크롤이라는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럴렉스 스크롤은 패럴렉스 스크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적용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세로 붙임에서 보시면 아까는 이런 내용을 클릭했을 때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구현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용을 클릭할 때마다 값이 애니메이션화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클릭함으로써 해당 내비게이션 메뉴에 맞는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부드러운 효과를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봤던 이 패럴렉스 스크롤, 그 부분에 대한 함수를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렉스 스크롤이라는 함수 값을 불러오고 있고요. 가장 먼저 스크롤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스크롤의 위치, 이렇게 변화되는 스크롤의 위치를 이 스크롤드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신 다음 비주 1번 작은 구름, 비주 2번 큰 구름, 비주 3번 4개의 달 요소, 그 요소에다가 CSS를 적용을 해서 탑값을 변화를 시켜주고 있죠. 자, 스크롤을 해주면 해줄수록 포지션 픽스 값으로 고정되어 있던 이 각 3개의 div 요소들의 탑값이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곱하기 0.25, 0.5, 0.75의 값을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의 값을 모두 동일하게 해줬다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모두 똑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참 재미없는 요소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스크롤을 했을 때 각각의 내용들이 다르게 애니메이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스크롤을 했을 때 그 해당 메뉴에 맞는 이 내비에 대해서 액티브 값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액티브 내비라는 요소의 함수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이 아래에다가 이런 식을 하나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액티브 내비 함수 내부에 보시면 가장 먼저 하프라는 변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하시면서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 2번에 대한 오프셋 빼기 메뉴 1번의 오프셋 그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 즉 다시 말해서 이 요소의 반이 되는 그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프 값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총 4개의 변수를 더 구해주고 있습니다. 아티클 1탑이라고 해서 0, 그리고 아티클 2탑에서는
메뉴 2번의 오프셋에서 우리가 구한 이 반값을 빼준 내용, 3 같은 경우에는 3에서 반을 빼준 내용, 4 같은 경우에는 4에서 반을 빼준 내용,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변수를 또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변수 4개를 구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값을 붙여넣어 줄게요. 자,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클릭할 때마다 이런 액티브 값이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액티브라는 값을 삭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if 문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and 연산문이 사용되었죠. 즉 이 값도 true, 이 값도 true라면 이 해당 내용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롤이 아티클 1의 탑, 즉 0보다는 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구해준 아티클 2번의 높이보다 작을 때에는 메뉴 1번에 대한 a 값에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적용을 해주고 그 아래에서는 이 스크롤 바가 이 내용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 3번 내용보다 작을 때에는 이런 메뉴 2번에다가 액티브 값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아티클 3번보다는 크고 아티클 4번보다는 작을 때 메뉴 3번에다가 액티브 값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에서는 이 아티클 4번보다 클 때 무조건 액티브 값을 적용해주는 걸로 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스크롤 바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뉴에 대해서 액티브 값이 적용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직 2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메뉴 2번에 대해서 액티브 값이 적용되었네요. 즉 우리가 이 메뉴 2번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각각 이렇게 각 메뉴가 완전히 출력되기 전에 이러한 내비 요소를 변경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실습 내용이 끝났습니다. jQuery는 기능이 풍부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벤트 처리나 애니메이션, API 구성을 같은 작업이라도 훨씬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jQuery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jQuery를 사용하는 패턴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엘리먼트에 하나 이상 작업을 진행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먼저 jQuery를 선택을 제어하고 필요에 맞게 선택 내용을 제어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작업은 필요한 엘리먼트만 남을 때까지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처음 시작하는 엘리먼트와 마지막에 결과로 나오는 엘리멘트 사이에 상호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단순하게 작업을 하거나 복잡하게 작업을 해서 결과를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선택 부분 관리에서 선택 항목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선택 항목을 확장하는 부분을 하게 될 텐데요. 이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엘리멘터를 추가를 하고 jQuery 객체의 내용을 확장시켜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jQuery 인자들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멘트 선택 관리의 선택 확장 부분을 담당하는 메소드들의 인자들을 보게 되면 우선 add 셀렉터 부분과 add 셀렉터와 컨텍스트 부분으로 이 부분 자체를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자의 그런 부합하는 엘리멘트를 모두 추가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선택자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고 HTML 엘리멘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단일로 요소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열을 이용해줘서 HTML에 엘리멘트 요소를 구성을 해서 선택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dd, 인자에 나타나는 jQuery 부분을 특정 우리가 지정한 jQuery 객체의 내용을 추가를 해서 선택 부분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선택 확장을 하기 위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방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선 제목에 대한 타이틀을 하나 지정을 해줬고 이미지를 하나 아이콘처럼 생긴 부분을 6개를 불러왔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2번 불러오게 해줘서 이 부분을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차례차례 스타일이나 jQuery 부분을 추가를 해서 선택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간단하게 구성된 바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h1 태그로 타이틀 부분을 지정을 해줬고요.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id 값과 클래스 값을 이용을 해줘서 문서를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크게는 테이블 형태로 이 아이콘들이 위치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줄 텐데요. 이제 이미지 불러올 주소 부분 나와 있고 라벨을 이용을 해줘서 라벨 요소에 해당하는 이름, 이런 부분, 타이틀 부분까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풋 타입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테이블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셀이라는 부분으로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줘서 총 여기에 있는 6개의 이미지를 불러다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주고 마지막에 id 값에 버튼 하나 이용을 해줘서 여기에 있는 인풋 타입에 구성된 이 밸류 값을 다시 초기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바디 부분을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온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처럼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선택할 수 있는 CSS를 지정을 해주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CSS의 스타일 부분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정을 할 수 있는 크게 보이는 H1 태그부터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에 스타일 부분을 지정을 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아니면 별도로 CSS 파일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다가 스타일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해주고 이제 내가 지정한 선택 영역에 대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H1 태그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줄 텐데요. 이 H1 태그는 타이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소에 대한 너비값 그리고 보더 이용을 해줘서 더블에 대한 얇은 선 부분 이용을 해줘서 테두리 부분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제 마진 레프트와 마진 라이트 부분을 이용해줘서 외부 영역에 대한 부분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텍스트 얼라인이 이 부분 정렬 통해서 해주고 폰트 사이즈 이런 부분들은 구성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클래스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텐데요. 그래서 여기 디테이블에 해당하는 속성 부분을 우리가 테이블로 구성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테이블로 구성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만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로 이용을 해서 테이블 부분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클래스인 drow 부분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테이블에 열을 이제 나타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drow 부분도 만들어주고 위쪽에는 테이블에 대한 디스플레이 영역이었지만 여기에 있는 로우 부분은 테이블에 이 로우 부분이 갈 수 있게 디스플레이 로우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D셀이나 셀에 해당하는 부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D셀 부분으로 클래스 영역 지정을 해줘서 여기다 선언해주도록 하고 선언해준 부분에다가 이 부분은 이미지가 들어갈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패딩 값을 줘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이 10픽셀로 상하 좌우 값으로 이용을 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지정된 스타일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세로 고침에서 보게 된다면 우선 타이틀 부분 정렬이 되어 있고요. 아이콘 부분도 그림에 대한 테이블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테이블 행열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인풋 타입과 라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버튼에 대한 부분 지정을 해주면 웹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스타일 부분을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D셀 부분, 셀에 대한 정렬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D셀 부분의 모든 영역 안에서 정렬은 버티컬 얼라인 속성을 이용을 해줘서 미들 값으로 선언을 해준 부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인풋 타입과 이제 라벨 타입 이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풋 타입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처럼 선언을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인풋에 대한 입력값, 너비나 텍스트 얼라인, 보더값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이제 라벨 부분도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여기 ID 값에 대한 문서 부분과 밑에 있는 버튼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ID 값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버튼에 대한 정렬을 따로 속성 지정을 해주지 않고 정렬에 대한 부분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튼 div에 대한 부분으로 텍스트 얼라인에 대한 센터 부분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 전체 여기에 있는 이 O 블럭에 대한 ID 값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 속성 이용을 해줘서 블락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영역 지정 부분은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작성된 CSS를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과 인풋, 아이콘 정렬, 버튼에 대한 정렬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완성된 문서에다가 이제 jQuery를 이용을 해줘서 엘리멘트를 추가해주는 방법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방법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자, HTML 엘리멘트 객체, 그리고 다른 jQuery 객체를 모두 사용을 해서 엘리멘트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일을 지정한 부분 밑에다가 스크립트 상의 부분을 구성을 해줄 텐데요. 스크립트 상에 파일을 구성을 해주게 되면 우선 jQuery가 저장된 부분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jQuery 폴더 안에 jQuery 소스를 구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소 부분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타입에 대한 부분,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처럼 스타일을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고 CSS 파일을 구성을 해주었다면 여기에다가 바로 추가를 통해서 불러와서 적용될 수 있게 구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선택 확장을 위한 add 메소드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함수 부분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달러 함수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도큐멘트에 대한 달러 함수를 추가해주고 형성값에 대한 선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함수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영역을 구성을 해주게 될 텐데요. 우선 스크립트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여기 안에다가 도큐멘트에 대한 CSS를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것인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지정한 선택에 대한 부분에 CSS를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구성을 해줄 텐데요. 그런데 먼저
스크립트 부분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막아주고 구성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큐먼트에 대한 부분, 펑션 선언할 부분 이제 구성을 해주었고, 이제 여기에다가 엘리멘트 요소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줄 텐데, 우선 여기에 있는 엘리멘트 요소를 라벨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어블 값의 라벨 엘리멘트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준 부분에다가 도큐멘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도큐멘트 값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큐멘트 값에 대한 부분 이제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서 어떤 값을 가져오느냐, 선택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get을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줘야 될 텐데요. get element by 태그 네임을 가져와야 되겠죠. 태그 네임을 가져와서 여기에 들어갈 부분을 라벨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벨 태그가 들어간 부분에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jQuery에 대한 HTML 요소를 가지고 선택을 해줄 때는 valuable 값 이용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달러 함수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이미지가 선언을 해줄 때 이미지를 선언을 해주고 이제 그 값에다가 경로를 갖고 온 다음 그래서 이미지 태그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오게 되죠. 이미지에 대한 파일 이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줄 때는 우선 RGO 뉴스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이미지 전체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특정 객체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 부분에다가 구성을 할 수 있는 추가해주고 여기에다 add 메소드 값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지에 대해서 파일명 갖고 오는 그런 부분 여기에다가 여기에 선언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add 메소드로 선택 확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언된 부분에 이미지 전체와 여기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선 이 여기에 있는 파일명을 동일하게 해서 구성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게 된다면 RGO 뉴스에 대한 부분으로 선언이 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또 add 메소드 값 이용을 해줘서 여기에는 이제 JQ에 대한 부분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JQ에 대한 부분이 동일하게 선언이 된다면 여기 있는 값에다 다르게 선언될 수 있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RGO 뉴스가 아니라 RGO Q&A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은 JQ에 대한 값으로 RGO 뉴스 값에 선택을 해주는 값이고 여기 있는 도큐먼트 값에다가 라벨에 대한 부분 이미지 값을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add 메소드 값 이용을 해줘서 선택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전체는 선택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RGO Q&A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언된 JQ라는 부분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라벨 엘리먼트 라벨에 대한 부분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준 부분에다가 마찬가지로 add 메소드 추가를 해줘서 라벨 엘리멘트 부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해줄 것이냐 여기다 CSS 속성을 추가를 해준다고 모아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SS를 추가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느냐 선택된 영역에만 구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구성된 부분에는 보더값을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더값에 대한 부분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선언해주면 어떤 속성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스타일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보더 테두리 값 타이틀 부분을 구성을 해준 부분 있죠. 동일하게 한번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속성값만 바꿔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블랙이 아니라 레드 값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때는 쌍따옴표 이용을 해줘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JQ에 해당하는 RGO 뉴스,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특정 엘리멘트 요소를 가진 RGO Q&A, 그리고 이미지 전체, 이미지에 선택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선언된 이제 라벨 엘리멘트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에 있는 CSS로 적용돼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언된 부분을 가지고 저장을 한 뒤에 어떤 식으로 선택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라벨에 대한 요소 부분 선택했으면 이제 보더 값에 대한 테두리 값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니까 선택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RGO Q&A와 RGO 뉴스 이런 부분 맞고 이제 이미지 값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선택된 이 열에서만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 RGO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은 적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에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할 때는 단일로 선택을 해줘도 되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add 메소드 값을 이용을 해주면 한꺼번에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면 HTML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면 jQuery 객체 내에서 적용되는 이런 CSS를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선언된 이 부분을 가지고 add 메소드로 선택 부분을 선택을 해준 부분이고요. 선택된 부분을 가지고 CSS 메소드 값에 보더 값을 추가를 해주는 적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메소드 중에서 이렇게 추가된 메소드들을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remove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remove 메소드 같은 경우는 add 메소드와 반대로 항목을 줄여주는 메소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리무브 메소드는 도움 구조를 변경하는 메소드이지 선택 항목을 줄여주는 메소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택 항목을 축소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항목을 줄이는 메소드는 확장하는 메소드와는 달리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지정한 인덱스의 엘리멘트를 제외한 모든 엘리멘트를 제거하는 그런 선택 축소형의 메소드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선택 확장 부분에서 봤던 부분처럼 이쪽에다가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엘리멘트 선택 관리에 대한 선택 축소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인자를 가진 메소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인덱스 인자를 가지고 있는 EQ 메소드는 지정한 인덱스의 엘리멘트를 모두 제외하고 모든 엘리멘트를 제거하는 그런 선택 축소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컨디션에 해당하는 필터 메소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엘리먼트를 이제 선택 축소하는 메소드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퍼스트 메소드는 첫 번째 엘리멘트를 제외하고 모든 엘리멘트는 제거를 하게 되는 메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셀렉트와 jQuery 그리고 HTML 요소를 가지고 있는 햇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될 텐데요. HTML 요소에는 단일 요소도 포함이 되겠지만 배열적인 요소도 같이 부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메소드는 자손 엘리멘트가 지정한 선택자, 여기는 선택자 인자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jQuery 객체에 맞지 않거나 그리고 특정 HTML 요소 객체들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엘리멘트들을 모두 제거해주게 되는 요소 메소드들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퍼스트 메소드와는 반대로 마지막 엘리멘트를 제외하고 모든 엘리멘트를 제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엘리멘트를 제외하는 퍼스트와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는 라스트 부분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ot이라는 컨디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엘리멘트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엘리멘트 선택 관리에서 선택 축소라고 하는 부분은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선택을 다 해줬었죠. 그래서 셀렉터에 해당하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엘리멘트 부분과 HTML 요소에서 선택하고 싶은 부분, jQuery에서 선언을 해서 그 객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add 메소드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요. 선택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마지막 요소를 제외하고 이제 라스트 부분으로 선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부분을 제외하는 선택, 퍼스트 부분으로 구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스에 대한 부분은 스타트 인자와 엔드 인자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정 인덱스 값 범위 바깥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모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엔드 부분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제를 할 수 있는 선택 축소 메소드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선택 축소 메소드로는 여기 퍼스트 메소드와 라스트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EQ라고 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메소드는 jQuery 객체에서 위치를 기반으로 한 특정 엘리멘트를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죠. 퍼스트 부분은 첫 번째를 제외하고 라스트 부분은 마지막을 제외하고 그리고 EQ 부분은 내가 지정한 인덱스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선택의 해제에 대한 선택 축소 메소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엘리멘트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선택 축소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jQuery 모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스타일을 지정을 해준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해주기로 하고 여기에서 선택 축소를 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의 스크립트 부분을 우선은 적용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선택을 해준 부분이죠. 선택을 해준 부분에서 선택을 해제해 줄 거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상에서 구성을 해주고 여기 밑에다가 선택 축소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값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밸류어블 값에 JQ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이제 그 값은 라벨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부분의 도큐먼트 값은 그대로 써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고 우선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막아준 부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에 대한 공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밸류어블 값을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어블 값으로 구성을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에 대한 부분 선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처럼 이제 우리가 지정한 객체에서만 이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 선언된 부분에다가 이제 선택 축소를 위한 부분을 구성을 해주려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벨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된 JQ 값으로 선언을 해준 거고요. 이제 그 값의 선택 축소 우선은 퍼스트부터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값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메소드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적용될 CSS는
이렇게 CSS 메소드 이용을 해줘서 여기서 선언해줬던 보더 값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퍼스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값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선택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이 라벨에 대한 값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라벨에 해당하는 부분 구성을 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값만 선택이 되어 있고 그 선택된 값의 나머지 것들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스트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값을 제외하고 선택이 제거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스트 값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겠죠.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 있는 메소드들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스트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도 적용을 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선은 여기서 적용된 퍼스트 값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값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서 없애주게 된다면 저장을 하고 결과를 봤을 때 새로 고침을 하면 첫 번째 값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라스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값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 축소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EQ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선택 축소 부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주석 처리를 해서 EQ 메소드에 대한 부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동일하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메소드들만 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EQ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될 텐데요. EQ는 인덱스에 대한 인자를 사용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에 대한 숫자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인덱스 상태에서 선택 엘리먼트가 선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돼서 선택 제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결과 부분을 봤을 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인덱스 부분이 선택이 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선택되지 않고 나타나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음수값에 대한 인덱스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고 결과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선언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과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부분, 선택이 제거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EQ 메소드를 이용을 해줘서 음수값과 양수값을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었는데요. 이제 EQ에 대한 메소드 인자값을 양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덱스를 여기 우리가 처음부터 지정하는 부분부터 첫 번째 엘리멘트부터 구성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인자값을 음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마지막 엘리멘트부터 시작해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확장과 선택 축소를 이용을 해줘서 특정 엘리멘트로 선택을 제한하는 방법까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에 대한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이용한 선택 제한 방법인 슬라이스 메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슬라이스 메소드는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엘리멘트 범위로 선택을 제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메소드 방법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이용한 범위 값을 활용을 하게 되면 범위 값을 입력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우선 여기 선택했던 부분에다가 주석 처리를 해서 선택 축소 부분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슬라이스 메소드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 메소드 이름 부분만 바꿔줘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슬라이스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메소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되는 인자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슬라이스 부분도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인자 부분을 구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두 개를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덱스 값은 0 기반이기 때문에 0부터 선택한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줘서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부분 이용한 0부터 마지막 end는 2 이런 식으로 스타트와 end 인자를 이용을 해줘서 인덱스를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구성을 해주게 되면 저장하고 여기에 있는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인덱스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제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줘서 0부터 2까지로 선택을 해주는데 왜 첫 번째 메소드와 두 번째 메소드만 선택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종료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3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구성을 해줬을 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세 번째 값까지 적용을 하면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값을 포함한 범위에 대한 값은
선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단일 인자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4라는 값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선택되는 결과값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6개의 엘리먼트 중에 이제 마지막 여기에 있는 2개의 값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덱스 값을 살펴봤을 때는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0, 1, 2, 3, 4, 5라는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4부터 시작되는 인덱스를 모두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인덱스 값과 다섯 번째 인덱스 값이 이제 포함이 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범위 값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타트 인자와 엔드 인자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만약에 단일 인자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시작되는 인자 값이 스타트 값으로 인식이 되고 종료되는 인덱스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결과 값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되는 범위 값을 지정을 해주었고요. 단일 값으로 4라는 값을 이용을 해줬기 때문에 4부터 마지막 값까지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선택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먼트 필터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메소드에는 필터 메소드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기 인자에 따른 부분으로 구성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지정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엘리먼트들은 모두 선택해서 제거가 되는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 조건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인자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필터 메소드의 인자들을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 셀렉터에 해당하는 필터 셀렉터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 셀렉터라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구분이 되게 태표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 메소드의 셀렉터 인자 같은 경우는 선택자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는 엘리멘터들을 모두 선택해서 제거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자 부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필터 메소드에 HTML 요소 객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소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 엘리멘트를 제외하고 이제 엘리멘트를 모두 선택해서 제거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TML 요소 객체를 제외하고 여기 인자 부분을 보게 되면 필터 메소드의 jQuery 객체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의 jQuery 객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jQuery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 엘리멘트를 제거를 하는 인자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셀렉터와 HTML 엘리멘트 그리고 jQuery 객체 같은 부분은 쉽게 어느 부분이 적용돼서 어떤 식으로 선택이 제거가 될 건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인자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터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펑션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필터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엘리멘트별로 인덱스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함수 값에서 펄스 값을 반환을 하는 엘리멘트를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필터링 효과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처음 세 가지 방법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도 바로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선택자, jQuery 객체, HTML 요소 객체들을 활용을 해서 엘리멘터를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적용을 해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선 jQuery는 jQuery 객체에 포함된 엘리멘트별로 한 번씩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에서 해당 엘리먼트에 대해서 true 값을 반환하게 되면 이 엘리멘트가 선택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만 이제 펄스 값을 반환하게 되면 이 엘리멘터는 제거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필터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터링 되는 대상이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인덱스 요소가 이 엘리멘트 사이에서 이 인덱스에 대한 인자를 받아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해서 차례대로 셀렉터, HTML 요소 객체, jQuery 객체, 그리고 마지막 함수를 사용한 필터링 부분까지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코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작성된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막아줘야 되겠죠? 막아주고 여기에다가 함수 부분을 바로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되던 함수 부분은 같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도큐먼트에 대한 ready 펑션 그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영역은 그대로 가져와 주도록 하고 영역 구성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선 선택자를 이용한 필터링 효과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src 어트리뷰트에 s 글자가 포함된 엘리멘트를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분도 없으니까 결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무런 선택 상태도 없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구성을 선택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어떤 부분이 선택이 되고 어떤 부분이 선택이 제거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트리뷰트에 s라는 글자가 포함된 엘리멘트를 모두 제거하는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src에 대한 어트리뷰트니까 이미지 값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달러 함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미지 값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이미지 값에다가 필터 메소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다가 인자를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선은 src 어트리뷰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고 src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든 요소 포함된 부분에다가 여기서 s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었으면 그 선택이 제거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css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 메소드 선택은 여기서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s라는 포함된 부분의 선택이 모두 제거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여기에서 결과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상태에서 s라는 부분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선택에서 제거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RGO 뉴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s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 주소 내에도 여기에 있는 파일 이름이 s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RGO 뉴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스토리 부분도 여기에 있는 s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고요. 대신 RGO Q&A 부분은 s라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서 제거가 돼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해보았고요. 다음은 jQuery 객체를 이용해줘서 선택이 제거되는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구성된 이 소스는 주석을 처리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jQuery 객체를 구성을 해줄 텐데 우선 valuable 값으로 jQ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jQ라고 선언을 해주게 되겠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달러 함수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이번에는 p 글자를 포함하지 않는 엘리멘트를 모두 제거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구성 부분은 똑같죠.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준 부분에다가 글자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으로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포의 모든 영역에서 p 글자를 포함하지 않는 여기선 p라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q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로 설정을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문자는 아무런 문자를 사용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성된 부분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우선 라벨 내에서 구성된 부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라벨에 대한 부분으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선언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필터링 메소드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필터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적용되는 부분은 인자가 여기에 있는 jQuery 객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소 부분은 jQuery 객체를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선언해주고 여기에다가는 CSS를 선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봐줘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한번 블루 값으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여기 있는 부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Q가 포함되지 않는 여기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선택에서 제거가 되었고요. 이제 Q가 포함되어 있는 라벨에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선택에 포함이 돼서 그 값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함수 부분에 나타나겠지만 함수에서 true 값이면 그대로 두고 true가 아닌 false 값이면 선택에서 제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면 선택에서 제거가 되겠지만 조건에 맞는 부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jQuery 객체와 셀렉터 부분은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여기다가 HTML 요소 부분 객체 이용을 해줘서 한번 그 부분도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주석 처리를 해서 우선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HTML 요소 객체를 이용을 해줘서 선언되는 선택 구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도 엘리멘트에 대한 요소 객체이기 때문에 valuable 값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위에 선언된 HTML 요소 객체 선언된 부분을 가져다가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값에 getElement by tagName 라벨 값을 이용을 해줘서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이 변수 이름은 바꿔서 적용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벨 값에 대한 필터 메소드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라벨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라벨에 대한 부분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다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필터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인자를 구성을 해줄 텐데 인자는 여기서 선언된 여기 있는 엘리멘트 요소를 구성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CSS를 속성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우선 계속 우리가 보드값을 이용을 해줘서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다른 요소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폰트 사이즈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한번 폰트 사이즈를 바꿔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 값은 폰트 사이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구성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1.5 EM 정도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크기 부분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HTML 요소에서 적용된 부분은 위에 적용되었던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선언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성되었던 함수로 호출을 해서 필터 메서드를 활용하는 부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구성해 주려면 여기다 선언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먼저 함수에 대한 부분으로 선언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달러 함수로 이미지 값에 이용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필터 메소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선언이 되는 부분, 함수를 호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줄 때는 위에서 봤던 인자 구성 부분에서 봤듯이 이제 펑션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펑션에서 인덱스 부분을 구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펑션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함수를 구성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함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된 부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리턴되는 값이 어느 값이냐에 따라서 결과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턴 값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느냐. 그래서 this 변수를 이용을 해줘서 어트리뷰트를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트리뷰트를 가져오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 어트리뷰트를 구성해주기 위해서 get 어트리뷰트를 구성을 해주게 될 텐데요. 그래서 get 어트리뷰트 생성해주고 여기에다가 src에 대한 부분으로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 값을 하나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 값이 여기다 사용을 해주고 그 값이 맞다면 그리고 그 인덱스 값이 이제 0이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RGO 뉴스라고 하는 부분이 똑같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4라는 부분도 일치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구성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함수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된 부분에 CSS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부분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줘서 함수를 구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사용한 엘리멘트 제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this 변수는 처리할 여기에 있는 HTML 요소 객체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get attribute 부분을 가져와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먼트 자체가 src attribute로 그 값에 대한 측정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정 인덱스 값은 여기에 있는 해당할 때만 함수에서 그 부분이 true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준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필터 함수를 보게 되면 우선 필터 함수 자체에서 제 src로 지정한 것을 호출해주지 않고 여기에 있는 부분 보게 되면 HTML 요소 객체로 선언해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어트리뷰트 값을 왜 사용을 했냐면 이제 get 어트리뷰트 메소드 값 문서에서 설정한 src 어트리뷰트를 반환하는 데 반해서 이제 src 속성 자체는 전체 URL을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get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속성 자체는 이제 적용된 src 부분과 이미지 부분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이 해제되고 적용되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필터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선택이 필터링 되는 방법을 보았는데요. 여기 사용된 필터 메소드를 보완하는 메소드로 이제 not이라는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메소드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방식으로 필터 메소드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대신 이제 필터링 방식만 정반대로 적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자 같은 부분도 셀렉터, jQuery 객체, HTML 요소 객체,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줘서 구성해주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우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되면 우선 여기에다가 주석 처리를 해줘서 적용되지 않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우선 여기 첫 번째 구성해줬던 여기 있는 부분 선택자 이용해줘서 필터 메소드 적용을 해서 구성을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저장을 하고 보게 되면 아무런 선택도 되어 있지 않을 때 새로 고침해서 이런 식으로 S값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하고 모두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필터 메소드가 아닌 여기다가 not이라는 메소드만
붙여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주석 처리를 하고 난 메소드만 이용을 해서 필터링 방법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저장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 메소드를 이용할 때는 이제 s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 not 메소드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반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jQuery 객체나 HTML 요소 그리고 이제 함수 값을 이용을 해주는 부분까지도 필터 메소드 사이에 not 메소드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적용되는 선택 필터링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터링을 이용한 선택 제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자손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스크립트 코드는 너무 길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워서 간단하게 만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지워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공간만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기 위해서 코드 부분을 지워준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예제의 기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에서 설정한 그대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코드 부분만 달라져서 선택에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손을 기반으로 하는 선택 제한 방법에는 이제 헤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헤드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선택자나 하나 이상의 HTML 요소 객체를 지정을 해서 특정 자손이 있는 엘리멘트로 선택을 제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코드를 작성을 해보게 되면 우선 함수 부분을 구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달러 함수 이용을 해줘서 펑션 부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주게 되고요. 영역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헤즈 메소드의 인자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제 객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달러 함수를 이용을 해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는 d셀의 클래스 값에다가 이미지의 주소 값을 이용을 해줘서 선택되는 인자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만들어주게 되면 달러 함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함수에 대한 부분 구성을 해주고 이 d셀이라는 클래스가 div 태그 내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div 태그에 클래스 d셀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헤즈 메소드를 이용해줘서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헤즈 메소드 이용을 해주고